위와 같이 아래와 같다. 아래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과 같고 단 하나의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기술과 과학의 놀라운 발전을 목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멈추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룩한 것들은 정말 새로운 걸까요? 문명이 시작된 약 10천년 전, 그 당시에도 인류는 이미 우리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깊은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삶과 우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깊은 지혜를 간직하고 있었죠. 오늘은 약 5천년 전에 형성된,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삶에 여전히 울림을 주는 고대의 신비로운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원리가 가장 놀라운 점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본질이 현대 과학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과학적 발견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5천년 전의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7가지 밀폐 원리는 수만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고대의 지혜의 정수입니다. 현대에 들어 우리는 이 지혜를 키발리온, The Kybalion 이라는 책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로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 헤르멧 트림메기스투스라는 신비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그는 고대 이집트의 지혜와 문자를 관장하는 신 토토치 토트와 고대 그리스 신 헤르메스를 아우르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고대 사상가들의 집합적 정신을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답은 어쩌면 중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남긴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귀중한 깨달음을 준다는 점입니다. 7가지 밀폐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설명하는 틀이자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흥미롭게도 고대의 이 지혜는 현대 과학, 특히 양자 물리학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정신주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정신과 의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잠시만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생각, 믿음, 그리고 행동이 우리의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1927년 맥스 플랑크는 의식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형성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런 통찰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과학적 이론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탐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최근 네이처에 실린 존스 홉킨스 대학의 물리학자 리처드 콘 헨리의 기사 The Mental Universe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주는 비물질적이며 정신적이고 영적이다 라는 메시지로 우리의 정신적 특성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이론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에서 그 힘을 엿볼 수 있죠. 설탕 알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복용했을 때 그 믿음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믿음, 이른바 노시보 효과는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상태가 실제로 우리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사고가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 삶의 문을 열고 부정적인 사고는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대의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귀중한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천천히 그 답을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나무의 형태를 설명하는 기하학이 있을까요? 달팽이의 궤적을 만드는 기하학도 존재할까요? 답은 있다입니다. 우리는 이를 프랙탈 기하학이라고 부릅니다. 프랙탈 기하학은 단순한 공식을 통해 시작되지만 그 본질은 반복에 있습니다. 한 번의 계산으로 단순한 답이 나오고 그 답을 다시 공식에 대입하면 또 다른 답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자연이 숨쉬는 리듬처럼 동일한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반복 속에서 눈에 띄는 점은 동일한 패턴이 더 큰 구조에서도 더 작은 구조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오래된 격언과도 연결됩니다. 자연과 우주의 구조는 모든 수준에서 서로를 닮아가며 자기 유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몸을 살펴볼까요? 우리 몸은 약 5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각 세포는 호흡, 소화, 면역 등 신체가 수행하는 복잡한 기능들을 독립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전체 몸의 축소판처럼 작동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우주의 자기 유사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 중 하나입니다. 프랙탈 기하학에 대한 이러한 통찰은 1980년대 만델브로에 의해 공식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이 개념은 사실 고대 문명에서도 이미 널리 이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고대인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앞선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우리의 뿌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진동의 원리 역시 이와 연결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진동합니다. 양자 물리학이 원자의 본질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초기 과학자들은 원자를 단순히 물리적 구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발견은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에너지의 소용돌이에 가까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자는 에너지의 회전으로 만들어진 나노 소용돌이이며 이 진동은 공간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고대인들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현대의 개념 없이도 이러한 진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물질의 경계를 넘어 우주에 보이지 않는 리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또한 극성의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상반된 것들이 사실은 같은 본질에서 비롯된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파동을 떠올려 보세요. 파동이 위로 올라갈 땐 양수, 아래로 내려갈 땐 음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 파동 자체는 동일한 흐름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 낮과 밤처럼 세상을 양극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사실 모든 것이 동일한 진동의 두 가지 측면일 뿐이라는 것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려 하고 부정적인 면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삶의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상승과 하강, 밝음과 어둠의 주기는 우리의 여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양극성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조화를 찾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단지 현대의 발견에 머물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온 지혜가 오늘날 양자 물리학과 에너지, 진동의 발견 속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듬의 원리는 우주의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승과 하강의 주기를 반복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상승의 순간과 하강의 순간을 모두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깊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시기가 있다면 어려운 시기도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흐름을 통해 성장하고 배움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를 타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진정한 자유와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사회의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겪는 변화 역시 마치 파도처럼 리듬과 주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듬은 우리에게 모든 행동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순환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주의 리듬 속에서 계속됩니다. 우주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그 움직임을 일으킨 원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형성합니다. 과학자인 마이클 덴턴은 모든 상호작용이 결국 창조로 이어진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창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 창조를 가능케 한 어떤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들은 신을 에너지, 우주,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로 여깁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수염난 노인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조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의 개념을 연결하고 반드시 어떤 원인이 존재했을 것이라 결론 내리게 됩니다.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생각조차도 창조적인 에너지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단지 머릿속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그것을 세상에 내보낼 때 그 생각은 원인이 됩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의 신체와 상호작용하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의식은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경험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 영역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존재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두 가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포조차도 이 두 에너지를 내포하며 하나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성적 에너지는 구조와 움직임을, 여성적 에너지는 성장과 번식을 담당합니다. 이 둘은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인간 역시 이 두 에너지를 내재하고 있으며 뇌의 좌뇌와 우뇌를 통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좌뇌는 논리적 사고와 연결되고 우뇌는 감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흔히 좌뇌의 지적 측면을 남성적이라 하고 우뇌의 감정적 측면을 여성적이라 부르지만 사실 이 둘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워지려면 이 두 측면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삶의 초기 단계, 특히 어린 시절에 우리는 특정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러한 에너지를 구분 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조화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초기의 가르침들을 다시 돌아보고 재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하나로 통합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 큰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가 더 똑똑해 보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지혜의 본질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삶과 우주를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그 지혜를 활용해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활용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칙들을 단순히 아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용하며 온전히 펼쳐야 합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며 의도를 명확히 세우세요.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며 진정한 창조자가 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와 행동을 설정하세요. 당신은 창조자이며 이 과정은 바로 창조의 본질입니다.